안녕하세요. 전략분석관입니다. 오늘부터 데블스 플랜을 리뷰해볼 건데 1화와 2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룰과 첫 번째 메인 매치와 상금 매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라고 하는 게임 내 재화입니다. 더 지니어스의 가넷이나 피해 게임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재화가 최종 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에는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종 상금은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 재화를 최대한 아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탈락하면 이 재화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유리하게 풀기 위해서 이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이 피스라고 하는 재화가 생존에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를 쉽게 소비할 수는 없겠죠. 게임을 이겼을 때 얻게 되는 피스와 게임에서 졌을 때 잃게 되는 피스, 그리고 내가 가진 피스 수를 바탕으로 탈락 가능성을 계산해서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상금은 공동의 미션을 통해 따로 확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게임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메인 매치가 끝난 후에 상금 매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메인 매치에서는 나의 우승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강한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동으로 풀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면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서로 미묘하게 협력하며 이용하고 배신하는 그림을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스매치, 그러니까 1대1 대결이 없다는 것이죠. 피스를 모두 잃으면 탈락이라는 아주 단순한 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탈락자 없이 게임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명이 탈락할 수도 있겠죠. 궤도님은 최대한 탈락자가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생각만은 아닌 것이 공동의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상금 매치가 있기 때문에 상금을 높이려면 사람이 많은 것이 일단은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런 설득 요소가 없이 단순히 평화적인 진행을 이야기한다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데스매치가 없다는 것은 메인 매치 플레이 스타일에도 영향을 줍니다. 탈락 후보가 데스매치 상대를 지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수가 연합해서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어를 제거하거나 다른 플레이어를 배신해서 본인이 생존하는 플레이를 유도하는 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게임의 필승법을 찾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플레이어들 간의 연합과 정치, 그리고 속임수와 배신이 가장 핵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매치인 바이러스 게임은 흔히 알려진 마피아 게임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마피아 게임과는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일반적인 마피아 게임에 있는 사형 투표가 없고 철저하게 각 캐릭터의 능력 발동에 의해서만 게임이 진행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취조하기보다는 각자가 본인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미션을 추측하고 관찰하는 것이 게임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딜러룸에서 역할을 뽑은 이후에는 서로를 확인하고 모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구원과 테러리스트는 특정 사인을 통해 서로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이한 행동을 관찰해서 캐릭터를 유추할 수도 있겠죠. 궤도님은 거리두기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전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연구원만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 긴 게임이 되겠지만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시민의 승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궤도님의 의도는 플레이어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것이었죠. 궤도님은 이 전략을 깨려는 쪽이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게임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민이나 테러리스트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 있죠. 중립 캐릭터인 수사관과 광신도입니다. 이들은 시민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인의 미션을 최대한 빠르게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전략 자체가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당연히 이 전략에 가장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테러리스트 쪽이 아니라 중립 캐릭터 쪽을 확인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궤도님은 이미 이시원님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이시원님을 테러리스트로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자인 박경림 님이 테러리스트 한 명을 밝히고 사망했는데
이건 나쁘지 않은 성과입니다. 수사관도 연구원도 살아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 테러리스트 1명을 확정한 것만으로도 기자는 충분히 할 일을 한 것이죠. 연구원 2명의 아쉬운 점은 불필요하게 정체를 노출한 데 있습니다. 연구원 2명 중 1명만 미션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미션을 수행할 때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미션의 대상에게도 연구원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 발원지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부승관님이 살았다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시민이 승리했을 겁니다. 수사관인 하석진 님도 아쉬운 점이 많았죠. 수사관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소통이 비교적 적었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1라운드에 총알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죠. 수사관은 중립 캐릭터입니다. 수사관이 미션을 달성하면 물론 시민이 승리하지만 시민의 승리가 곧 수사관의 승리는 아닙니다. 수사관은 최대한 빠르게 미션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이 죽게 되더라도 리스크를 걸고 최대한 빠르게 총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릭터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패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시민팀의 최종적인 패착은 광신도의 플레이 자체를 크게 염두하지 않은 점입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광신도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테러리스트는 최대한 몸을 사리게 마련이죠. 아무도 광신도의 플레이를 크게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재님은 거의 동무대에 가까운 정도로 활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공고한 연합이 있었고 어느 쪽과도 협력할 수 있는 광신도 캐릭터를 골랐기 때문에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죠. 거기에 캐릭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고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죠. 이 게임은 테러리스트가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동재님의 슈퍼플레이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죠. 물론 시민 쪽의 여러 패착 중 하나만 수정되었어도 테러리스트가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선택 장면이 가장 아쉬운데 기욤님과 동재님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한 명은 광신도, 한 명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테러리스트는 광신도를 지키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재님이 테러리스트고 기욤님이 광신도라면 연우님을 몰아서 동재님이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기욤님을 지킬 이유가 없죠. 결국 경우의 수는 광신도인 동재님이 테러리스트와 협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생각했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느낌과 감정에 의존해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쉬운 장면이 나온 것이었죠. 첫 번째 게임에서 서로를 속이는 게임이 나왔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재님은 최고의 플레이로 승리했지만 모두를 속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모두의 견제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상금 매치인 협동 퍼즐이 공개됩니다. 게임 자체는 단순합니다. 퍼즐을 맞추면 되죠. 다만 첫 번째 상금 매치인 만큼 앞으로의 상금 매치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죠. 전체 보상과 개인의 보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오는 딜레마를 통해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개인의 보상과 전체의 보상을 받는 과정이 크게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게임에서 개인의 보상을 노리는 행위가 전체의 보상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궤도님은 피스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스는 철저히 서로의 경쟁에만 사용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동해서 피스를 얻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궤도님은 탈락자를 줄이려는 의도였겠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을 설득하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미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피스 보상 체계를 제안한다거나 차라리 몇 명의 연합원들끼리 피스를 몰아주어서 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상금 매치는 공통의 미션이라는 명목 하에 서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날의 매치를 통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연합과 분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갈등의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